한국이요? 진심입니까?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한국 코레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럽의 100년 역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기술력을 제쳐두고 일본의 정밀함을 뒤로하고 그가 책상을 칩니다. 고작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 하버드 박사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산 미구엘 그룹 교통 담당 이사 카를로스 델라크루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하버드에서 5년간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졸업 후 필리핀으로 돌아와 15년간 마닐라 교통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는 교통지옥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만 4시간. 제 9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제 딸에게 대답을 못하다니 그날 밤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MRT7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 마닐라를 구할 마지막 희망.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운영하지? 운영사 선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멋진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100년 역사, 미국의 기술력, 일본의 정밀함. 회의실에는 화려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100년 전통 철도 회사, 일본 신칸센 컨소시엄, 미국 글로벌 운영 기업들. 저보다 선배인 호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회사는 100년 역사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유럽 경험은 검증됐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유럽 사례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코레일도 제안서를 보냈는데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호세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저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이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5년간 공부하면서 한국 사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논외로 하지. 호세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몬 총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 한국 제안서 나도 한번 보고 싶네. 회의 후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그날 밤 한국을 반대하는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지적해야 했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메트로. 엔터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율 99%, 하루 승객 800만 명, 대형 사고 발생률 세계 최저 수준.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일본 NHK, 전 세계가 서울 지하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네. 왜 하버드에서 한국을 안 다뤘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버드도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다는 걸. 아시아는 배우는 곳이지 배울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라몬 총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총수님, 제가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좋네. 철저히 조사해오게. 3개월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파리는 아름다웠지만 정비가 낙후됐습니다. 내일 점검하면 되지 뭐. 일주일 후 그 노선은 이틀간 중단됐습니다. 뉴욕은 지저분했습니다.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냄새가 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도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시율 92%. 하지만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하네. 전광판에 표시가 떴습니다. 강남역행 열차 3분 후 도착.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역 출퇴근 시간. 엄청난 인파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2분마다 도착했습니다. 오차는 30초 이내. 역사는 깨끗했습니다. 청소하는 분 2명이서 넓은 역사를 관리하는데도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승객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열차 안, 핑크색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임산부석이에요. 당연히 비워두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 이게 문화구나. 서울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든 열차들, 모든 열차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초 단위로요. 5초만 늦어도 원인을 파악합니다. 한 관제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2호선 3번 열차 객실 온도 이상 확인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점검 들어갑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안내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입니다. 30년간 만들어온 문화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 운영의 문화야.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거지. 제 하버드 학위가 제 눈을 가렸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아시아라고, 검증이 안 됐다고, 편견이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해보게.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정시율입니다. 파리 85%, 뉴욕 72%, 도쿄 92%. 호세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도쿄가 최고잖나. 아닙니다. 서울은 99%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률 서울은 30년간 제로. 하루 평균 승객 800만 명. 도쿄보다 많은데도 정시율 99%를 유지합니다. 호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된 자료야.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박사입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어요. 제 전문성을 믿으셔야죠. 제가 그의 말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화려한 이름입니까? 10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시스템입니까? 물론 시스템이지. 그렇다면 한국입니다. 한국 코레일이 우리의 답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경험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의 30년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투표하겠네. 한국 코레일 찬성.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입니다. 한국으로 결정하겠네. 쾅. 호세 부사장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2025년 4월 22일 계약식 날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님, 우리 회사 총수 라몬 S. 앙, MRT7 운영 및 유지보수 10년 계약. 총 규모 약 1,500억 원. 한국철도 역사상 첫 해외 운영 수출.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그날 한국은 철도를 만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 호세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자네가 날 배신했어. 한국은 반드시 실패해야 해. 준비해. 계획을 시작한다. 이틀 후 신문 일면. MRT7 검증 안 된 한국에 맡겨. 시민 안전은? 한국 코레일 해외 운영 경험 전무. 필리핀이 실험돼. 언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책상에 익명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을 포기하라. 호세가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 마닐라 공항. 코레일 170명의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진심이구나.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페르난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 보입니까?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해외 경험이 없다고요. 경험도 없는 분들이 우리를 가르치겠다고요? 호세 부사장님이 그러시던데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직원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한대요. 호세가 미리 독을 퍼뜨린 겁니다. 휴식 시간 페르난도를 불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호세 부사장님이 저희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서울에 다녀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봤습니다. 호세 사무실로 갔습니다. 쾅. 부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아닌가? 해외 경험도 없는 팀이 이게 회사를 위한 겁니까? 개인적 감정입니까? 나가라고. 다음날 아침 일찍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팀과 필리핀 팀을 모두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이에 오해를 풀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팀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총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8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들었습니다. 600페이지. 이건 우리의 28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고친 겁니다. 왜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우리처럼 28년을 시행착오로 보내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건너뛰고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시요?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보이니까요.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첫날 청소하다 열차를 세웠습니다. 쓰레기를 선로에 떨어뜨려서요. 선배가 조용히 가르쳐 주셨어요. 쓰레기 하나가 열차를 멈추고 열차가 멈추면 100만 명의 하루가 무너진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청소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페르난도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마닐라의 기적을요. 교육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호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카드가 남았어. 시험 운행. 거기서 끝장을 본다. 3개월 후 시험 운행 일주일 전. 교육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팀과 필리핀 팀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터졌습니다. MRT7 안전검사 불합격 중대한 결함 발견. 신호 시스템 오류 브레이크 결함 전기 배선 불량. 총수실로 갔습니다.
호세가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라. 기본적인 안전검사도 통과 못하잖나.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총수님,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틀.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 중단이네. 그날 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팀, 필리핀팀 모두 함께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우리가 사흘 전에 전부 점검했는데요. 새벽까지 찾았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구엘이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신호 시스템 누가 만진 흔적이 있어요. 이건 일부러 망가뜨린 거네요. 브레이크 케이블도 느슨하게 풀려 있어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없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밤 한 사람이 현장에 침입합니다. 신호 시스템을 만지고 브레이크를 건드리고 전기 배선을 느슨하게 합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았습니다. 호세 부사장의 비서였습니다. 이사님, 이건 범죄입니다. 일단 복구부터 합시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확인 완료. 모두 정상입니다. 다음날 CCTV 영상을 들고 총수실로 갔습니다. 호세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했나? 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찾았습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호세의 비서가 현장을 망가뜨리는 장면. 총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호세, 자네가 이랬나? 침묵 후 호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20년 관계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배신했다는 건가? 저는 회사를 위해서. 자네가 뭘 안다고. 카를로스는 3개월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사했네. 더 나쁜 건 승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야. 호세, 자네는 당장 해고내.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호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카를로스, 자네가 옳았네. 처음부터. 미안하네. 시험 운행 당일 새벽 6시 관제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미구엘이 관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1번 열차 출발합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정상, 속도 정상, 브레이크 정상. 오전 6시 32분 첫 번째 역 도착, 정시 도착입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필리핀 직원들과 한국팀이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문희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믿어주셨잖습니까? 하버드 박사의 전문성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하버드 학위는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제가 배운 건 하버드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마닐라의 한 회의실,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필리핀산 미구엘 그룹 총수 라몬. 탁자 위에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MRT-7 운영 및 유지 보수, 10년 계약, 총 규모 약 1,500억 원. 서명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철도를 건설하는 나라를 넘어 이제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외 운영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리도 봤고, 뉴욕도 봤고, 도쿄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봤습니다. 정시율, 안전, 시스템, 그리고 사람, 기술보다 더 강한 운영의 문화.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진심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마닐라의 미래를 바꾸는 첫 페이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